무슨 말이고? 우리 집에 경매에 넘어가다니. 이 뭔가 잘못한 거 아이가? 형님아, 형님 어쩐 일이고? 엄마 철수는 어쩔지 이야기도 하고 점심 먹으러 왔지. 근데 손님 왜 아무도 없노? 그러게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다. 지금 없잖아. 지금 원룸 전세 빼서 급한 것도 막아야 할 파이다. 그래 힘드나? 돌아버리겠다. 저 형님아, 당장 방 빼면은 내 있을 곳이 없는데 그 형님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나? 우리 집에? 형님아, 제발. 동생 길바닥 나앉게 생겼다. 에이 그 하나뿐인 동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래 형님 집으로 들어왔나? 진짜 역시 우리 형님밖에 없다. 에이 이 새끼야. 형님, 내 장사 잘 되면은 바로 나갈게. 알았다. 밥 먹자. 니는 가게 안 나가고 뭐하노? 일찍 문 열면 뭐하노? 손님도 없는데 그냥 오후에 문 열라고. 이럴 때일수록 가게 일찍 나가고 청소도 좀 하고 어찌되든 간에 손님이 오게끔 국리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시고 출근부터 하십시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질 않지. 간다. 네, 형님 갔다 온네. 몇 개월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방 아줌마 월급이랑 자재비는 어쩌지? 가게 월세도 몇 개월이나 밀리네. 원룸 전세 보증금도 다 썼고 이거 어째야 되나? 누나야, 잘 지내나? 잘 지내지? 근데 어쩐 일이고? 그거 오랜만에 누나랑 차나 좀 한잔 하려고. 그래, 알겠다. 됐어. 장사는 잘 되나? 잘 되기는. 코로나 때문에 막 손님이 없다. 그러게나 말이다. 누나, 내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나? 3천만 원? 내 그 가게 월세랑 좀 급한 게 좀 필요해서. 야, 가게도 안 된다면서 갚을 수는 있겠나? 나도 뭐 요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배달 서비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그냥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담보로 할게. 아파트? 꼭 갚을 테니까 한번 좀 빌리도. 아파트 담보라면 그래, 급하다고 하니까 내가 빌려줄게. 진짜 누나야, 진짜 고맙대. 그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죠? 형님 거 형님이 아닙니까? 갔으니까 다시 올 일은 없고. 보자, 분명히 두고 다닐 건데 여기도 없고. 여기 있네. 민증하고 인감도장. 형님아, 미안. 내 금방 갚을 테니까 잠시만 담보로 빌리자이. 그 허공에다 말하지 말고 전화를 해야죠. 경매개시 결정통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 나이 연금이 누구지? 나는 3천만 원을 빌린 적이 없는데. 설마 민국 이 자식이?
행님아, 어쩐 일이고? 뭐? 어쩐 일? 니 이거 뭐고? 니 내 몰래 내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렸나? 행님아, 그게 내 가게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이 자식아? 이제 웃자끼고 니 때문에 내 집 또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이 동생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아, 철없는 동생 김민국 씨 정말 간 사이즈가 엑스라지입니다. 일단은 김대한 씨가 집을 잃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예.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김대한 씨는 몇 년 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김민국 씨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김민국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김대한 씨 몰래 김대한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나현금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립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김민국 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나현금 씨는 김대한 씨의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을 잃게 된 김대한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대한 씨 너무나 황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동생 김민국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형제지간에 고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네. 동생 김민국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좀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민국 씨는 형 김대한 씨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김민국 씨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여기 해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형법 제231조에 의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네. 그리고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행사죄는 그 제목에 따라 추가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김민국 씨는 아마도 빨리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자, 일단 형이 동생을 지금 고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고소를 하더라도 혹시 가족이나 또 친족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형법 제328조와 344조는 친족 간의 범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작물죄 또는 그 미수범의 경우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그 형을 면제합니다. 형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건이 발생했지만 일정한 사유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민국 씨도 지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친족 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야, 그럼 이게 김민국 씨는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네. 근데 이게 옛날에 50년대 심파극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포기할 것인가? 집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고소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 호흡이 좋고 부족하고. 아, 근데 이게 호흡이 문제였네. 동생을 이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가 의외로 현실에 참 많습니다. 김대한 씨의 경우 자신의 집을 지킬 것인지 친동생을 보호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현실에서 지인들끼리 짜고
담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짜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진짜 형님 동생 간에 짜고 서로 사무소 위조로 고소를 하고 나중에 그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동생 형인 경우에는 자신이 자백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담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현실에 서로 짜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저는 무조건 불쌍하게만 봤는데 현실에는 다른 경우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일단 여기는 그렇지 예. 않다고 했으니까 예. 이 경매가 정지되도록 지금 아까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미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해당 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한편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등 본안 소송을 한다고 경매의 집행 정지가 무조건 함께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본안 소송과 함께 별도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김대한 씨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우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정지는 일반 가처분 절차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본안 소송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이미 경매를 정지해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임의 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흔히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두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이 근저당이 이 사건처럼 위조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설정됐거나 원인이 되는 채무가 모두 사라졌다면 당연히 근저당 말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인 무효입니다. 등기 원인 서류가 이 드라마처럼 위조된 경우에 그리고 등기 원인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기, 강박, 착오 등 시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원인은 후발적인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발적인 요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후발적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 동생 김민국 씨가 형 김대한 씨 몰래 이제 형 신분증을 가져가서 위임장을 이제 위조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원인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김대한 씨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에 원인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에 형제지간이라도 김대한 씨는 김민국 씨를 형사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사와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김대한 씨가 집을 이제 잃지 않게 돼서 그 점은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김민국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나현금 씨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나현금 네.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현금 씨도 간접 피해자인데요. 예. 나현금 씨는 김민국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무자인 김민국 씨에게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만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사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바로 인감 도장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인감 도장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자나깨나 인감 도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할머니들이 왜 허리춤에 아, 복주머니 차고 다니셨잖아요. 거기 인감 있죠? 거기에 다시 복주머니 좀 사야 될 것 같은. 그러네. 거기에 보관해야 되나?
어쨌든 인감 도장을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대한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한 씨. 본인이 힘들게 마련한 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동생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조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과 함께 즉시 임의 경매의 집행정지 신청을 또한 하셔서 최종적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고 경매 집행을 막아 집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